안녕하세요. 신사챕터스의 모임장 시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오망님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망님, 짧은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20대 남성 오망이라고 합니다. 오망이라는 닉네임은 오렌지 망고라서 오망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귀여운 닉네임을 스스로 지은 그건 아니고 네. 대충 지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게임 닉네임으로 이런 것들을 썼냐고 여쭤보니까 뭐 존경하는 교사님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고. 존경하고 있죠. 그런 혹시 정도의 오픈하실 수 친숙함. 있나요? 뭐 오픈할 수 있죠. 이미 그러니까 주씨 성을 가지신 교사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사람들을. 네. 그냥 이제 안 오픈하는 걸로? 담배 같은 거 막 애들 피는데 피고 네. 담배가게나 빈 거든 든 담배가게든 한 사물함에 다 모아뒀었는데 네네. 그냥 그거 발견해도 혼 안 내고 한아름 들고 가면서 야 이거 내가 핀다 막 하면서 뭐 그러고 근데 되게 그 썰도 재밌었는데 제가 이거를 오픈할 수 있냐고 말한 근데 게 그 닉네임을 오픈할 수 있나요? 근데 실제 존재하는 분의 이름이라 그냥 주씨성을 가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닉네임을 여쭤봤는데 오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망이냐 하면서 뭐 게임 닉네임을 여쭤봤더니 옛날에 어떤 게임 닉네임으로 자신이 존경하는 영어 교사분? 네. 영어 교사분의 풀네임을 뭐 영어 교사 주주주 뭐 이런 주주주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 풀 닉네임을 오픈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사연은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릴 것 같고 네. 제 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주씨입니다. 그쵸. 인천에 살고 계시고 그분 아우디를 보고 계시면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뭐 사랑합니다라든지 존경합니다라든지. 사랑하진 않고요. 차를 한번 타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차가 부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부러워요가 영상 편지의 끝인 걸로.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한 존경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대 오망님 그리고 저는 30대 시아고요. 이제 책 한 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비투스를 한 줄 소개를 할 건데 아비투스는 제가 한 줄로 정의를 한다면 상류층의 품격이 궁금하다면 체화시키기 위해서 읽어볼 만한 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스 책 들어보셨나요? 제목? 아니요. 이게 저도 이 뭐 라틴어라던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품격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의 습관 같은 것들을 잘 요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층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상류층의 특성을 이제 아비투스라는 책에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귀티라고 하는 그런 거 키워드도 되게 잘 검색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문화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이라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서 저는 굉장히 제가 추정할 수 없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래도 체화시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근데 반대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체화시키고 싶다라고 다른 책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었더니 어떤 40대 남성분, 유부남께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으니까 왜냐면 사람은 자기랑 다른 거에 다른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실용을 추구하는데 뭐 상류층은 품격이나 우아함 이런 것들을 되게 고집을 해요. 그럼 실용 입장에선 되게 쓸데없잖아요. 비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다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거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 번 읽었었고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는데 뭐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책은
이러한 면에서는 배울 거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쓸데없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전달 드리면은 오망님도 이거는 조금 제가 배워야겠네요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는 지금 뜻이 그 표지 저자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뜻이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그리고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저자가 이렇게 집필한 책인데 이 서문이 되게 강력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폭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 아우라, 뭐 옷, 뭐 말, 몸 이런 게 다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거 예를 들면 신체 자본 관련해서는 그 되게 부자인 상류층 분들 중에는 이제 기록을 중시하는 마라톤이라던가 뭐 되게 낮은 BMI 지수를 가졌다던가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진짜 내가 진입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들과 비슷하다라는 거를 미리 체화를 시켜놔야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의 라운드에 들어가기에 유용하겠다 막 이런 식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아까 처음에 반대 의견을 말한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고 싶은 게 크랩 멘털리티 효과라는 용어를 처음에 서문에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뭔지 아세요? 크랩 멘털리티?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구니에다가 저희가 그 갯벌에서 개를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은 원래 개는 그 바구니를 탈출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다른 개들이 탈출하려는 개를 붙잡아 끌어당기지 않는 한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뭔가 상승하려는 사람이나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의 이견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크랩 멘털리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문화자본 그 상류층 아비투스의 문화자본 측면적인 것도 있는데 도전이나 이런 거를 되게 그들의 훈장처럼 여기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성비를 안 따진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실패한 경험 이런 것들을 되게 높게 치는데 크랩 멘털리티를 보면서 나도 이제 누가 나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볼까라고 할 때는 그냥 감히 내가 뭐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조심해야겠다라고 다시 다잡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러신 경험 없으신가요? 누가 예를 들면 나 개발자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오망님이 보기에는 걔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친구를 생각해준다고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던가. 최근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게임 기획자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게임 기획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게임을 좋아하는 게 좀 필수 조건이거든요. 여러 게임을 넓게 해봐야 돼요. 하나의 게임을 잘하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롤만 좋아하고 다른 게임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살짝 어떤 프로그래밍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적으로 세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획자를 하기에는 필요한 적성이 하나도 안 맞는데 왜 굳이 잘하고 있는 UI를 버리고 기획자로 하려 하냐. 기획자가 UI보다 못 번다 라고 한 적은 있고요.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해보고 싶다. 그럼 해봐라. 꿈을 크게 가질수록 깨진 조각이 크다 라고 그냥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고 저는 이걸 봤을 때 좀 지금은 안 그러고 있는데 좀 더 어렸을 때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좀 제가 어렸을 때 뭐 살짝 시험 성적이 우수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때가 있다 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하면은 조언을 더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저번에도 출연하셨는데 뭐 국수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마라는 아닌데 왜냐면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려다가 막 이제 가까운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아까 게임 기획자 희망해서 오망님한테 여쭤본 친구한테
그 친구를 아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것도 있듯이 저도 좀 어머니가 되게 손맛도 좋으시고 하시는데 뭐 그 여하튼 음식 장사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입지라던가 가격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사업적인 수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도 돌이켜보면은 그냥 오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 부딪혀보고 깨지면 그것도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신 경험이 있나 했는데 네, 그런 경험은 뭐 말씀드렸듯이 그때 한 번밖에 없고 음, 음. 그런 큰 돈이 걸린 거면은 솔직히 정확한 조언이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음,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적 위치, 위치 이동인구가 중요하고 적어 아니면 맞아요. 뭐 회사 근처가 아니야. 그냥 완전 진짜 막 술 마시는 사람들 많은 번화가야. 그런 데면 솔직히 잘 되기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여하튼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타다다닥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네, 백종원님처럼. 네, 그런 부분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하튼 저는 크랩 멘털리티에 나온 누군가 위로 튀어 오르려고 하는데 붙잡는 음,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한 번 더 확 들었었던 것 같아요. 게임 기획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그 게임 기획자를 저번에 듣긴 했지만 그 아까 얘기하실 때 다양한 게임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양한 게임을 뭐 어느 중간 레벨 이상으로 해봐야 된다 이런 식의 경험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음, 그러니까 완전히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게임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구조를 알 정도까지 되면 충분하죠. 예를 들어서 음, 뭐 그냥 요즘 패스 오브 엑자일 2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그 게임은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했다. 패스 오브 엑자일 1은 완전 핵앤슬래시고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다 죽고 되어 있는데 음, 이건 뭐 갑자기 이제 게임의 템포가 좀 느려지고 회픽이 주고 다 버튼을 둬서 컨트롤적 요소, 피지컬적 요소, 악원이라고 하는데 피지컬적 요소를 강화시켰다.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분석 정도만 될 정도만 하면 충분하죠. 게임을 잘할 필요는 없고 음, 클리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획자로서 사실. 음, 근데 다만 내가 지금 로그라이크 게임을 만들고 있어. 하면 로그라이크 게임은 좀 거의 깰 때까지는 해야죠. 음, 음, 가성비의 문제라서요, 사실. 음, 처음 10분 하면은 그 게임에 대해서 판단되는 게 많긴 한데 음, 아무래도 게임을 클리어한 것보다는 조금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뭐 이제 가성비적 문제로 게임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중간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좀 궁금한 게 그 대작이라 불리는 잘된 게임들이랑 그렇게 많은 게임을 해보시고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대작과 좀 실패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이점이 좀 어느 정도 보이시죠? 보이는 게 조금 있긴 하죠. 뭐 부족하긴 하지만 음, 네. 음. 그러면 저는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 대작들은 좀 그런 흔적 같은 게 보일까요? 막 많이 수정을 한다던가 많이 실패한 경험 같은 게 보이는지 좀 그 정도만 네, 궁금해요. 젤다의 전설을 제가 클리어하지는 않았었는데 젤다의 전설 할 때 와 이거 레벨 디자인 하면서 진짜 노가다를 진짜 말도 안 되게 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게임을 했을 때 아 다음 퀘스트는 이거고 이걸로 가 라는 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걸 UI로 표시하지 않고 음.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완벽한 초원 아, 그냥 산이 있는데 저쪽에만 뭔가 있어요. 어. 근데 무조건 시야에 보입니다. 그럼 거기로 갈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거기로 가죠. 뭔가를 해야 말풍선 되는데. 없이도. 네, 그러고 가죠. 그렇게 약간 넛지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은 또 이제 어떤 컨텐츠가 또 보여요. 아, 뭐 이제 퍼즐 같은 걸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다 보여요. 비경도 있고 막 예. 그런 레벨 디자인 하나하나가 그냥 진짜 이 위치에서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 이 위치에서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 아, 여기선 또 안 보이나 하면서 수정하고 어, 엄청 수정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 그런 건 보였죠. 저도 들으면서 그 되게 그런 가설이 있잖아요. 뭐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가설도 있는데 반대로 또 동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설계한 대로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말씀하신 젤다의 전설에서도 그런 뭐 흔히 하는 뭐 설명이나 이렇게 좀 탁 트이는 게 아닌데 그쪽으로 흐르게 하는 동선을 보면서 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테스트했을까 이걸 좀 저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계한 대로 흐르게 하려면 그 내부에서도 테스트를 많이 했을 거고 뭐 A안, B안, C안 해서
해서 안 되면은 버리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게 느껴져서 그냥 그걸 아비투스의 그 심적 자본이랑 연결을 한다면 게임도 그렇고 그냥 그 많이 실패하고 좀 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실패하는 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기반으로 차별화를 고급적으로 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은데 좀 그런 게 또 아비투스의 내용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젤다의 전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PD님도 해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퀴즈로 나오긴 했었어요. 젤다의 전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뭐냐 했더니 사람들이 젤다 아니면 전설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공 이름이 링크였다라는 뭐 이렇게 그 정도 링크라는 주인공이 있다라는 것만. 그것도 되게 훌륭한 너찌인 것 같은데요. 딱 그 주인공의 이름을 기억시키게 하려는 퀴즈형 그거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게임 회사 모아놓고 하는 아, 퀴즈가 나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 상위 3% 상위에 속하는 상류층이면 그 태어날 때부터 좋은 아비투스를 다 받고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못한다가 아니라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이 그런 상류층이나 상위 아비투스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통계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엄청 뛰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그거를 되게 저는 이미지로 저장을 해놓고 제 그 스레드에 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좀 저 혼자 약간 맞아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다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 상류층에서는 서로 끌어주고 그 자기들의 리그를 좀 잘 보존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상류층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가 출발점이 좀 다르니까 좀 더 능력을 갈고 닦아야겠다 이런 의지를 닦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뭐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것들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다 아비투스 책 내용이 녹아 있는 거라서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1장에 가면은 아비투스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비투스가 3기회 지위를 결정한다. 좀 무섭지 않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비투스 그런 어떤 상류층의 품격이나 그런 아우라 같은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근본은 재력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상류층의 품격이나 아우라 같은 게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체드윅이라던가 그런 학비가 되게 비싼 국제학교 같은 데 모이면서 유명하죠.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커뮤니티 생기면서 그리고 좀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없어요. 상류층 친구들은. 네. 맞아요. 그러면서 좀 건강한 관계 유지하면서 그리고 걔네들은 도전할 기회가 솔직히 더 많아요. 실패 좀 해도 되거든요. 그게 어떠한 품격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재력에 근본된 게 아닌가. 재력과 연결된 게 아닌가. 네, 뭐 물론 품격도 따라오는 부수적 효과일 뿐이고. 저 체드윅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 제가 아는 언니가 체드윅을 다니는 초등학생을 이제 뭐 음악적으로 가르쳐 줄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음료를 마시다가 그 어린 초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엎은 거예요. 그 언니의 코트에.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어떡하죠? 제가 용돈이나 뭐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싶은데 혹시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해서 이제 뭐 이거 한 30인가 5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베이스에는 이거 비싼데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괜찮네, 싸네. 아니요. 저희 엄마가 옷은 비싼 거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박이죠.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력이 느껴지고 이 일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하이에나 점박이 하이에나라는 예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얼마나 유리한지 얘기해주는 일화가 서열이 높은 암컷들은 그러니까 서열이 높은 암컷의 새끼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높은 암컷들은 직접 사냥하지 않고 서열이 낮은 암컷에게 사냥을 시켜서 필요한 것을 얻는데요. 그럼 이런 특권이 또 새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더 많은 좋은 먹이와 더 많은 먹이 그리고 더 빨리 자라게 된다면서 중요한 건 이 특권층의 아이들이 이러한 부모의 특권층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걸 또 그대로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들 역시 지도층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경우에는 우두머리 암컷을 유혹하는 방법을 또 일찍이 터득해서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많이 번식을 한대요. 근데 이게 물론 하이에나에 한정된 거긴 한데 사람한테도 좀 비유해서 적용되는 거를 은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음, 사람이라고 그렇게 크게 사실 다르진 않잖아요. 어렸을 때 환경도 그렇고 공학이 다르냐 아니면 남부역으로 나왔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제 예측과 같게 인간도 각자 다른 조건을 갖고 삶을 시작한다라고 이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공평한 현실부터 인정을 해라 이런 내용이 뒤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저희 아까 체드윅 예시 있죠. 저희 엄마가 옷은 비싼 거 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걸로 다 설명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고급층의 식탁에 더 이제 뭐 유기농이라던가 채소의 비율이 더 높다고도 나오고 네, BMI 비율 얘기할 때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자 이름 들어보니까 어쨌든 서양인데 그 원래 가난한 집안일수록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그런 걸 안 먹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뭐 그렇죠. 어떤 신체 품격, 뭐 그런 쪽인가? 뭐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시간이 여유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랑 더 소통하거나 애기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불공평한 거에 대한 통계적인 내용으로 말을 해준 게 아비투스의 비율 중에서 뭐 위로 도약하는 그 백분율을 말을 해주자면 상위 10% 혹은 상위 3%의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 위로 도약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거 못 가진 사람은 위로 오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맞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흥미롭게도 오망님의 아까 주장과 약간 대치되는 게 모든 게 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가요. 그래서 이 아비투스의 예시로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출신 배경과 인맥, 근데 교육, 관계 맺는 방식, 미적 감각, 달변과 적합한 목소리 톤, 당당한 자세도 자본이고 낙관주의, 안정적인 정신도 자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거 진짜 동의합니다. 살짝 대치된다고 하셨던 게 이거는 약간 돈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따라온다.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최대 국제학교 그런 데에서도 막 악기 무조건 같은 거 하나씩 배우고 그런 무슨 아톨 대관해가지고 다 같이 공연하고 그런 거 다 1년마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꽤 주기적으로 자주 하거든요. 제 수영도 박태환 선수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정말 파고 들어가면 결국 돈 아닌가 해가지고 뭐 그런 말씀 들었던 거고 저 인맥, 자신감, 낙관주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진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비투스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거를 가져야 높이 올라가는 거 맞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그들의 라운드에 진입해가지고 선한 시너지를 일으켜서 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드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장 하나를 다 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자본 유형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심리 자본으로는 낙관주의,
상상력 끈기.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느냐 아니면 중간 수준에 머물게 하느냐는 심리적 안정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화 자본으로는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 그래서 몸에 밴 고급 문화와 탁월한 사교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급 문화? 고급 문화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긴 해서 네, 제가 또 여기 하이라이트한 거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싱하고 막 바이올린하고 맞다. 승마하고 그러던데요. 맞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와요. 신체 자본 할 때 그 BMI 지수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록을 깨는 높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레코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운동 취미를 갖고 있는데 승마나 뭐 이런 것도 맞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식 자본은 졸업장, 학위, 경력, 그래서 즉 자신의 지식과 역량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고요. 경제 자본은 뭐 흔히 아시는 뭐 소득, 현금 자산, 부동산 이런 게 있는데 예상되는 상속 재산 이런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 자본은 이 외형에서 그 사람의 지위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어 자본은 유창한 언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책을 자세히 읽었을 때는 단어를 한정어를 쓰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전문어를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층 아비투스가 아닌 사람들은 한정어만 쓰고요. 예를 들면 욕설이라든지 뭐 줄임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비투스는 그런 뭐 욕설이나 줄임말을 딱 필요할 때만 쓴대요. 그냥 그 사람들과 공감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뭐 연설을 할 때 딱 공감을 딱 얻어야 될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예시도 나온 게 이 저자는 독일 분이신데 네. 뭐 bloody라는 그 망할이라는 뜻의 영국 속어 같은 것도 네. 연설에서 이제 계획적으로 한 번씩 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저희만 해도 대화를 할 때 뭐 틀리다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맞춤법이 틀리는지부터 해서 그런 언어적으로 어떤 단어를 세밀하게 쓰는지도 그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언어 자본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순서 없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 한정어랑 뭐 이런 아비투스를 유추할 수 있는 말투나 말 쓰임새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 부모랑 자기랑 그 아비투스가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자식의 심정을 너는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엄마 제가 진짜 존경하는데 그 되게 안 고치시는 단어도 있으시고 그리고 되게 모르시는 것들이 꽤 있다 보니까 좀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기도 하고 반대로 또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도 그냥 이 뭐 자식이 되게 욕 아닙니다. 그 자식이 되게 어떻게 수준으로 보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아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그 자괴감이 뭐랄까요? 들 수도 있고 네. 원망할 수도 있고 좀 그냥 저는 자존감이 낮아 자괴감 막 이런 게 들 것 같긴 한데요. 자식한테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맞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내 노력의 결과로 얘의 수준이 올라갔어 나보다. 그러면 내 조언이 효과가 없을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라. 해줄 말이 없다라는 게 진짜 네. 네. 전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위치. 이것밖에 안 됐나?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되게 많은 것들을 해주진 못했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얘가 되게 잘 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또 부모라고 하면 그 역할에 맞춰서 자식한테 내가 뭔가를 좋은 조언을 해준다거나 해주고 싶은데 얘가 이미 내가 가르쳐줄 수준은 아니다라고 느낄 때 그 상황 같은 거를 저는 조금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순간은 있으셨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은 없었는데 제 동생이 띠동갑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학생이죠. 우와. 그런데 제 동생은 초등학생 때는 살짝씩 그런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이런 거. 왜냐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어리죠. 그런 순수하죠. 거. 네, 네. 순수 아기거든요. 어릴 때는 원래. 네.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못하고 이제 그냥 하는 것 좀 많이 봤죠. 그래서 마상 입었겠는데? 이 생각은 했습니다. 본 적은 있네요. 전 해본 적은 없어도. 저는 뭐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내 자식은 내가 뭐 투자를 했든 해서 영어를 진짜 잘해.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제 동생에도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음. 아빠는 이거 못 읽잖아. 약간 이런.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어리니까요. 그럴 수 있죠. 고등학생쯤 되고서도 그러면 문제인데 그쵸, 초등학생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좀 더 능력과 나의 뭐 흥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 때죠. 되게 네. 철이랄까 어떤 도덕감 이런 거는 중학교쯤부터 많이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 많이 네.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내가 맞아요. 이거를 하면 뭐 상처를 주겠지라던 그런 개념. 네, 그 시점부터 이제 학습되면서 뭔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사춘기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완성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음. 제 친구들, 제 과거를 비추어 보면. 그래서 좀 이어서 가보자면은 좀 가슴 아팠던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모의 아비투스가 중요한 게 거기에 갇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자식한테도 그대로 전수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류층, 상위 중산층, 중위 중산층 사이의 경계는 유동적이지만 상류층과 중산층 자녀들의 일치하는 게 있는데 거의 다 대학에 간대요. 그렇지만 하류층 부모 중에는 3분의 1만이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한대요. 그러고 예시로 나온 게 가난한 부모는 딸의 미래를 위해 최고 대학의 경영학 전공보다 근로자 직업 교육을 더 유심히 살펴본다. 이런 것들이 좀 이 책을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어렸을 때 한정에서는 혹은 성인이 될 때 전까지는 부모가 이제 나의 세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부모가 가진 지식과 부모가 가진 배경을 그대로 전수를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거 바깥 세상에 대한 도전은 되게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이 책을 많이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의 한계를 깨야겠다라던가 나는 또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그 일적이나 직업이나 뭐 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안정적인 거를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공무원을 해라. 그거를 좀 대학교 때부터 계속 반복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하게 됐고 그렇다고 싫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고 하셨고 재테크 쪽으로는 빚내지 말고 주식하지 말고 그리고 저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반대에 뭐 사업을 한다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상류층들은 더 그런 도전이나 창업이나 이런 뭐 자기네들이 하던 가업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보존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혹시 오망님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으셨나요? 부모님께서 부모님 역할을 해주신 분도 좋고 어떤 말들을 주로 하셨는지. 자, 뭔가 여기서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전 방임으로 자라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랬고 네.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전 진짜 그냥 방임으로 자라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시키면 전 절대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는 막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알아서 했어요. 수업 정도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 잘 나오죠. 좀 잘 나와.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아빠가 공부를 계속 하래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절대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아예 안 했어요.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했고 그러다가 네, 좀 약간 청개구리적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 그나마 좀 했던 게 그래도 운이 좀 나쁘진 않았던 게 그 사탐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윤사. 예, 그 쾌락주의라는 파트를 들었을 때 너무 좀 흥미가 많이 가서 그것 정도는 좀 공부해서 그 둘 등급 높게 나오고 국어는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랑 그거 그 등급 영어도 그냥 본 거 있으니까 국영 사탐에서 그것만 좀 잘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됐고 막 직업 그런 것도 그냥 아무 터치 없었어요. 진짜요? 네, 뭐 물론 선생님이 되라거나 네 아무것도 어떤-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아마 터치했으면 그걸 안 했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막 공무원을 해라라고 했으면은 아, 절대 아빠가 안 공무원 했죠. 하라 했으면 절대 안 하고. 네. 음. 근데 저는 그래도 내가 진짜 재밌게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나마 좀 게임이랑 운동 쪽이니까 음. 게임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렇게 게임 쪽으로 나가게 됐고 음. 그냥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아비투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게임 기획자라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멋있는 직업이고 그런데 혹시 게임 회사를 차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네, 이제 참 이게 어떤 그러한 도전 정신이나 뭐 그런 쪽을 물려받기에는 부족한 환경이었던 그 제가 잘했을 땐 부족한 환경이었거든요.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하면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었어요. 어떤 근처에 창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자신감을 찾지만 솔직히 전 그거 보면서 실패하면 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요. 만약에 저도 어떤 도전 정신이나 아니면 자신감이나 유창한 면이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큰 성과를 냈던 환경이 주어졌다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저는 현실이니까 그러지 않았죠. 안정적인 선택을 했죠. 예를 들자면 뭐 그렇지 않으니까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뭐 넥슨 창업주라던가 아니면 뭐 창업주의 아들이 나의 아빠라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좀 더 자본이 풍부는 했겠죠. 실패했을 때. 네, 그랬으면 솔직히 했죠. 그리고 그들의 인맥도 이미 다 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그 정도라면은 안 하면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네. 네, 그 잘 모르는데 게임 창업하려면 혹은 게임 어떤 뭐 도트 게임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 그 게임마다 너무 달라요, 진짜 막 몇백억 드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즘 모바일 게임 같은 거는 그냥 적당한 시니어 한 명이나 주니어 몇 명 그때 죽여가지고 3개월 툭 치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런 게 뭐 몇십억 들겠습니까 그런 거는 근데 몇 개는 몇백억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달라가지고 할 말이 진짜 없어요. 게임은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여쭤본 겁니다만 되게 간단한 게임 같은 거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런 건 그냥 가능하죠. 뭐 어느 정도의 넥슨 창업주분의 그런 자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또 수백억이나 뭐는 대작 규모는 1인이나 3인으로서는 아, 잘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거는 평범한 사람들로는. 절대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고 이렇게 질문 몇 개 드린 게 이미 이 책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삶에 적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전달드리고 싶은 거 얘기하면서 턴을 넘기자면은 저는 좀 신체 자본 쪽에서 신체 자본이랑 심리 자본 쪽에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속 운동하고 제 몸을 그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게 이들의 특성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록 싸움을 하는 뭐 스키나 아니면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하면서 몸이 약간 저 사람은 군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좀 마라토너의 몸매에 가깝게 운동에 좀 미쳐 계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상류층 아비투스로서 좀 그런 것들을 하나 가져야겠다는 게 적용점이고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망님처럼 그 전달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층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냥 뭐 상류층이어도 그냥 방임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때처럼 나는 저의 부모님이나 뭐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싫었어라는 감정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싫다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내가 결정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나아갈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문구를 전달 드리면서 턴을 넘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한 가지 유년기에 몸에 밴 아비투스는 아주 깊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바뀌진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말을 좋아하는데 뭐 이 공원이 얼마나 큰지는 이 공원을 다 걸어서 나가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사고의 체계나 아비투스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벗어나서 바깥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나 무엇을 익숙하게 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결정권은 항상 자기한테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에 나가는 거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내려놓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년기에 배운 그런 아비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사실 실제로 유년기에서 그 배운 그런 도덕적 관점조차도 유년기에 배우는 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아이들과 놀이하면서 혹은 학교에 다니면서 결정이 되는 거라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아예 안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서. 그렇죠. 네. 막 유년기에 배우는 아비투스가 중요하다 하여 이미 글른 건 절대 아니다. 사실 그것도 다 그렇죠. 바뀌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슬퍼지니. 네. 그래서 저는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전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생각의 그런 편린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왜 이걸 옳다고 생각했지라고 검토해보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 감사하고 다음으로는 네, 이게 제가 지금 소개할 책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인데 이 책이 뭐냐면 사실 간단하게 내가 뭔가 어떤 시험 공부를 하든 아니면 무언가를 공부를 하든 하다못해 일을 할 때 실력이 늘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소개할 책으로 이거를 고르기는 했다마는 사실 내용은 엄청 많은데 얘는 이쪽에서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막 계속 외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공부했으면은 그 지식을 다시 꺼내는 것. 그 꺼내는 것이라는 거는 시험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A라는 책에서 뭔가를 배웠는데 A라는 책 덮고 보지 않고 뭐 노트에 정리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그 실제 이 책에서도 그렇게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려주려고 그 이론을 이 책에 적용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첫 번째 말했던 거를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100장 넘게 읽으면은 다시 뭐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책이라 뭔가 막 소개할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말할 게 많지 않아요. 정말 핵심만 딱 말하면 이게 다예요, 솔직히. 네. 인출이 최고다. 네. 너 막 외우고 막 그런 거 필요 없고 네. 그냥 인출이 최고고 뭐 할 때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 좋아. 그리고 인출하는 거 좋아. 그 정도. 근데 그게 진짜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출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와. 백지 인출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렸습니다. 이 책 읽으려면 몇 시간 걸려요. 네. 네. 그러니까 AI처럼 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럼 저희 오늘 오렌지 망고의 줄임말 오망님 매시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아비투스 2권 다뤄봤고요.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알찬 책으로 같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전 이제 아마 다시 못 보실 거니까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서 재밌거나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